쉬었다 하면 그냥 이어서 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점심 식사 다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예약을 다 해놨기 때문에 꼭 점심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두 번째 강의는 첫 번째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사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습니까? 네. 예, 전체적으로 이제 12월 저희들이 14일에 이제 전국의 8개 도의 이제 책임자들, 이 물관리 하시는 분들의 책임자분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토론회, 설명회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이제 돌아보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마 한 10% 정도 배에 있어서 감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거창도 갔다 오고 주위에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지금 정부 이제 수매가가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좀 이따 결정 날 것 같은데 대충 예상하시는 그 가격일 겁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아마 6만 원 후반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고. 원래 제가 이제 실험을 저희들이 작년 올해 걸쳐서 2년간 학생들, 연구원들 또 다른 교수님들하고 이제 진행해 왔는데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어령 국유면에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잘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보고에 가서 정말 이제 떳떳하게 활기차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돼서 상당히 기분도 좋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탄소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하는 얘기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리려고 하면 작동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챔버를 좌측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논에서 얼마만큼 메탄이 발생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메탄이라고 하는 것은 논에 이제 물을 담게 되면은 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숨을 쉬면은 이산화탄소라는 게 발생하는데 요 메탄이라는 애는 이산화탄소보다도 지구를 덮이는 온도를 높이는데 한 25배 정도 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에서 물을 많이 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을 안 대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잡초방대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미질이 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벼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더 높이면서 물도 절약하고 또 환경도 보존하는 방법이 뭘까 연구한 결과가 모내기 이후에 40일 플러스 마이너스 5일입니다. 그러니까 35일에서 45일 사이에 물대기를 하자 이겁니다. 그럼 얼마나 하는가 입니다. 얼마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는 3주 정도까지는 물을 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내기하고 35일쯤 후에 물대기를 한 3주간 한 20일 정도 해도 수량에 큰 문제가 없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3주 한 게 더 수량이 높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물 빠진 소위 배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이제 거창하고 여기 원래 두 군데 실험을 했는데 거창은 물이 잘 안 빠집니다.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거기는 이제 단수를 언제 했냐면 6월 28일 날 전체적으로 단수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모내기하고 한 달 좀 있다가 물을 완전히 잠깐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차단하고 나니까 보통 우리 여기 이제 국유면 같으면 어느 정도면 물이 쫙 빠집니까? 논이 마른 형태로 나타납니까? 물 딱 잠그면. 한 5일 빠르면은 며칠 내로 이제 논바닥이 그렇게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배수가 양호하다, 소위 배수 등급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물이 잘 빠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토양 자체가 사질답이거나 아니면 자갈이 많거나 해서 물이 잘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하 수위, 토양 속에 이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지하 수위가 낮아서 물이 부족해서 물이 또 잘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생겼는데, 요즘은 이제 중간낙수, 방금 말씀드린 이 중간낙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발생했냐면은, 대형 기계를 쓰다 보니까 논이 타져지지 않습니까? 바닥이. 잘 보시면 이 사례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하만하면 가장 유명한 품목이 뭡니까? 하만하면. 예? 네, 하만하면 수박이지 않습니까? 예, 수박인데, 90년대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수박이 덩굴이 갈라지면서 말라서 죽는 겁니다. 그럼 그게 원인이 뭐겠습니까? 덩굴 종이 때문에. 그러니까 수박 덩굴이 왜 쪼개지냐고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가보자 해서 삽을 딱 들고 땅을 딱 파니까 위에는 싹 말라가 있는데 삽 한 번 딱 파니까 밑에 물이 흥분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말라가 있으니까 물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물이 밑으로 내려가긴 갔는데 뿌리 쪽에 흥분하게 보이는, 그럼 뿌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덩굴이 쪼개지고 틀어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인이 뭐냐를 봤더니만, 대형 기계를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다 아래쪽에 한 15cm, 20cm의 경반층이라고 딱 굳어 있는 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풀수가 안 되는 거죠. 물이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시설 채소, 시설 재배하는 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여기 북류면은 물이 너무 잘 빠져서 지금 문제고, 또 하나 우리 북류면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게 이제 계단식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계단식이다 보니까 논 앞두름 쪽으로 해서 물이 또 배수가 너무 잘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물빼기를 왜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론적인 거는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메탄이라는 애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제외하면 우리가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지금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가 전부 팔도에서 경기도, 강원도,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해서 8개 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가 잘 되는 곳은 2주가 적당하고, 배수가 좀 어려운 곳은 3주도 괜찮고 4주도 괜찮은데, 원래는 비가 어땠습니까? 아주 자주 왔죠. 비가 자주 와서 이게 배수한 효과가 우리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의령은 좋았는데, 조금 이제 지하 수위가 높다거나 저지대에 있는 곳은 이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사실 계획이 상당히 잘 나오는데, 이게 이제 축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여기 축산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두 분밖에 안 계십니까? 세 분밖에 안 계십니까? 예, 축산제 저도 같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차항도 마찬가지고 어려운도 마찬가지인데, 축산농가도 사실은 이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메탄 발생, 소비가 애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름할 때, 방귀 낄 때 이 메탄 발생을 합니다. 지구 온난화 가스가. 그래서 이제 축산 분야에서는 어쨌든 축산 분야에서도 다음에 제가 아마 교육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이 축산 분야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간단히 요것만은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탄소 중립은 2050 넷지로라는 것은 탄소 배출을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순전히 농도로 맞춘다. 그 기준이 뭐냐면 2018년 기준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는 이제 1,800만 톤입니다. CO2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27%를 낮춰야 됩니다. 이 의무사항입니다. 근고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거 이행을 못하면 국제사회에 나와서 말할 권한이 없어집니다. 상당히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2050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완전히 넷 제로 상태로 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저탄소 변농물관리 기술 시범 사업이 작년 그러니까 22년부터 내년까지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경남도는 의령군 공유면이 특별히 이제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조금 이제 복잡하니까 이것만 또 하나 더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항시 여름 되면 하시는 일들이 논에 물대는 일입니다. 계속 물대는 것을 상시담수라고 합니다. 이 상시담수를 계속 밑에서 둘째 줄 적어보시면 상시담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메탄 발생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래서 이제 2주간 또는 3주간 물을 안 대보니까 이양하고 나서 한 40일 좀 돼서 한 2주간 또는 3주간 물을 떼보니까 여기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온실기체 배출은 최대 63% 저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벼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공익적 기능, 저수 기능, 그 다음에 산소 배출 기능, 대기 정화 기능, 여러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쌀 자체는 우리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품목들은 솔직히 좀 있으나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만 쌀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정부도 대통령이 누구든지 만약에 대통령에 임명이 되면 취임을 한 순간 가장 먼저 찾던 것이 농촌진흥청 아닙니까? 농업연구를 담당하는. 그래서 우리 쌀 산업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이고 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식량이 없으면 전쟁보다 더 위험하다. 기근이 전쟁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런데 대성물을 담던 과거에 비해서 63%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인다는 획기적인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어제외에서 농업용수를 29%도 저감을 하는 약 30%를 줄이는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획기적인 것. 또 하나 그렇게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배 수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 물을 중간에 빼니까 수량이 줄어들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10% 증가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아니더라고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뭐냐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것은 1년 연구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1년의 기상 환경이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 3년치 데이터를 냅니다. 그래서 3년 차에서 평균해보니까 가장 요게 적절해서 결정된 게 지금 이 방법입니다. 2주간은 최소 중간 압수를 중간 물때기를 하자. 이건.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질문 중에 제가 느낀 게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소위 이제 고수들은 강호에 많이 계시듯이 이제 시골에 가시면
낭종지추라고 아주 이제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호주머니에 아주 이제 수많은 뭔가를 감춰두고 계신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고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내 혼자 참고 있으시면 안 되고, 여기 이장님 혹시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한번 보여주십니까? 네, 두 분이십니다.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하고 조금 이제 협의를 모시가지고 이걸 이제 문서화하십시오. 모든 걸. 그러니까 이제 회의하시다가 나온 걸 그냥 말로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발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기록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이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이장님은 이장단 회의 가셔서 보고를 하시고, 또 군수님 많았으면 군수님에게 또 필요하시고, 또 나중에 국회의원 만날 기회가 되시면 국회의원에게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가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뭐 바로 다이렉트로 움직이긴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글로서 이제 하는 거고, 글이나 말로서 하는 거고, 실제 이제 밑에서 표현이 좀 그런데, 대중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가 약간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넘기시지 말고, 오늘 식사하시다가도 제가 이제 왜 식사를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냐면, 어제 구청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식사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이 엄청 많아요. 강의는 2시간 하지만 그거 앉아서 토론하면 2시간 더 이상합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 가장 약점이 뭐냐면, 이론에는 명한데 조금 현장을 잘 모르시는 공무원분들이 주로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현장을 진짜 이 농민분들하고 교감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는 교육장이 아니고, 그냥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시면서 이탈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전부 제가 기록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는 새충무를 했지 않습니까? 거의 새충무지 않습니까? 친환경단지가. 그래서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고 113농가가 참여하고 전체 면적이 100.8헥타르, 그래서 올해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제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다 했습니다. 이건 거창이 관한 거고, 이것도 생략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양하고 며칠 정도 돼서 물을 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0일. 예, 40일 플러스 마이너스 5일까지. 그래서 내 논이 물이 잘 빠진다 하는 것은 45일쯤에 45일쯤에 물을 떼시고, 잘 안 빠진다 하는 것은 35일쯤에 물을 한 5일쯤 빨리 떼십시오. 근데 그것도 나는 소위 이제 아리까리 하다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논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많은 분들이 뭐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 지나가면 자 크고 있네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래 하시지 말고, 이게 논이면 자 이쪽에서 이제 들어가시면 한 2발자국 정도 들어가셔가지고 안에 보셔가지고 요게 분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분을 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몇 대 되면 좋은데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 공룡에는 몇 대 되어야 되느냐면 16개 정도. 16개 정도 딱 되면 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에서 그렇습니다. 국류면 내에서도 물이 잘 안 빠지는, 소위 배수가 잘 안 되는 논이 한두 개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예외입니다만 물이 동상격으로 잘 빠지니까, 그럼 왜 16개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 나중에 수확하실 때 딱 보면 여기 이삭이 몇 개인지 한번 보신 분, 벼 재배하는데 내 논에 이삭이 몇 개인지 한번 시알리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예,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12개 정도 될까요? 12개 많으면 17, 8개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드문모식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소식 하나. 그런 경우는 28개로 하지만 처음에는 좀 힘을 가지고 좀 늦게 숨는데 유행이가 뜯어먹기라고 수다를 치면 야, 고모님 똑바로 설명드리면 평균적으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었다고 가정하면 16개, 많으면 18개, 19개고 보통 15, 16개입니다. 그럼 그 뒤는 나머지는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새끼 못 맺는 분위기입니다. 새끼도 못 맺는 게 많이 소위 꼭대기라고 하죠. 탈곡할 때 가보시면 콤바인으로 쭉 지나가는데 콤바인 나는 잘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이거는 수확해보면은 이상은 낭창낭창한 날씬한 처자입니다.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바퀴 다 돌고 해서 톱백에 담아보니까 이게 나락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잘 때 노는 어떻습니까? 꽉 차고 넘치가 톱백 하나 더 가져와라 이렇게. 그래서 꼭대기가 풍성하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6개 새끼 치는데,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16개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 바깥쪽에, 안에 귀찮거든. 바깥쪽에 대충 보고 내가 농사를 40년 짓는데, 자꾸 알지만, 딱 하시고 샬리 봄습니다. 바깥쪽에, 16개 맞네. 조인성 교수가 16개 하면 물 떼라 하더라고 떼붙습니다. 그냥 안에는 안 보고.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다 프로님인데.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바깥쪽에는 어떻습니까? 풀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햇빛도 많이 받고 양분도 이쪽에 많거든요. 농도로 쪽에. 물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충이라든지 달라들어서 뭐 깔아먹은 경우를 재배하고 통상적으로 잘 큽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발 정도 들어가셔가지고 한 군데만 잘리지 마시고 한 5통 달아서 평균을 하십시오. 15개, 16개, 17개, 18개, 14개, 13개 하면 평균 16개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해서 한 5군데 정도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농, 물이 전혀 안 빠지는 논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내 논에 물이 진짜 안 빠진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다 돌아봤기 때문에 합니다. 거의 배수 잘 됩니다. 너무 잘 돼서 다릅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봤는데 어떤 논은 이제 중간항수를 아주 이행을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앞에 보면 벼가 완전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뒤에는 어떻습니까? 뒤에는 뭐 거의 정상적인 잎이 파랗고 정상적인 생육하는데 앞쪽에는 완전히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 특성이 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논이 언덕백이다. 소위 이 경사도가 아주 심하다. 단차가 심한 경우, 그리고 또 이 사가리라든지 이런 게 많은 논들은 그렇다는 걸 다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앞에도 저희들이 이제 토론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런 경우는 중간학수 이거 해버리면 잘못하면 앞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의견을 구합니다. 제가 교육이 아니고. 그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 우리 논두렁 조순기 하실 때 하지 않습니까? 갈아가지고 논두렁 다 하시죠. 삽으로 하시는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클 때마다 뭐 삽으로 막 하고 뭐 했는데 요새 그래 손으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어떤 주문을 드리냐면 앞쪽에 이제 좀 트랙터 좀 되게 큰 거 대형 트랙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물을 좀 넣어놓고 좀 다지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지도 말라버리면 금방 빠져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처럼 세면 콘크리트로 뭐 100%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 세면 콘크리트를 해서 하는 게 친환경에 적합한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흙으로 해서 친환경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아직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사가 심한 이런 단차가 심할 때는 이 물이 너무 작아지니까 앞쪽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 세면 콘크리트를 못하면 요즘 이제 새로 나온 그 골판지 형태로 돼가지고 논두렁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그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 빼는 거는 반드시 40일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인데, 그러니까 35일에서 45일인데, 물이 잘 빠진 너는 45일째 물을 이식하고 45일째 물을 빼시고, 물이 안 빠지는 너는 한 35일. 그렇다고 나머지 35일을 고집하실 이유는 없고, 그런데 이제 아까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분할수가 16개 됐을 때 이 공유면은 중간 물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안 빠지는 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미리 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분할수가 13개 정도 되었을 때 어떤 데는 물 뺐는데도 물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이 빠진다는 거, 수분이 감수한다는, 줄어든다는 게 원리가 결국은 이제 햇볕에 비쳐서 이렇게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 소위 정발하는 거하고, 식물체가 광합성을 통해서 수분을 내보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토양 속으로 이렇게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거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까 논두렁 조금 부실한 경우는 옆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땅 속과 땅 위거든요. 요건데 이제 그 배수가 아주 훌륭한, 소위 보름 같은 경우 물질을 이루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그런 경우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무게원을 한번 하시든 직파를 하시든 아니면은 심토 파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 함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기가 심토 파식입니다. 요거 트랙터 달고 한 번만 쭉 지난 흙을 팍 털어버립니다. 털면 어떻습니까? 그 물 되면 물이 쫙 빠지거든요. 소위 경반층, 딱딱 굳어있는 층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런 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논에다가 내가 다른 작물을, 채소작물을 재배하겠다 하시는 분은 요걸 심토파식을 한번 써보십시오. 뿌리가 장난 아니게 잘 큽니다. 아주 무럭무럭 잘 큽니다. 그래서 심토파식에 굳이 구입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기술센터 가면은 임대사업소 다 있으시죠? 그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요 연구는 내년까지 계속이 되고, 또 제가 이제 뭐 하나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아마 계속 인연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우리 공유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원래 세 차에 걸쳐서 전 필지를 드론을 촬영을 다 했습니다. 해봤는데, 이제 유튜브에 저희들이 다 올려놨습니다. 유튜브 다 한 번씩 우리 단지장님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내 필지가 어떤 상황이다 하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 찍어놨으니까 다 한 번씩 보시고. 자, 요건 제가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건데, 요 가운데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네, 가운데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저희는 뿌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색깔이 어떻습니까? 약간 거의 검은색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3주간 물을 이제 중간압수, 물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모내기 후에 40일 정도 돼서 3주간 물을 뺐습니다. 빼니까 어떻습니까?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2주간 물을 뺐는데, 요 다음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 새카만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이렇게
감긴 상태가 되면은 이 뿌리가 빨리 상합니다. 이 죽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학술을 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하지만 실제 식물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물빼기를 하니까 새로운 뿌리가 쫙 다시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 찾기 위해서 뿌리가 그렇게 이제 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논이 이렇게 갈라질 정도로 이렇게 중간학술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뭐 물을 못 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이런 상태로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서 뿌리를 딱 켜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하얗지 않습니다. 하얀 새뿌리가 나는 것은 옆으로 이래 안 납니다. 전부 이렇게 신근성으로 직근으로 밑으로 내립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분포하는 거하고 밑으로 분포하는 거하고 어느 게 통풍에 강하겠습니까? 네. 직근, 신근성으로 밑으로 쫙 내리는 얘는 통풍에 아주 강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거의 검정색 뿌리가 많은 이런 애들은 거의 뿌리가 썩어 있거든요. 뭐 단순하게 표현드리면 썩어가 있는 뿌리는 바람 불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이안을 하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는 비행기로 농사짓는데 무슨 이안기가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왜 그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미국은 이제 소위 한번 헬기가 유인 헬기 사람이 타고 다닙니다. 한 10m 높이에서 이렇게 한 이 정도 포고 한 번 지나가면 이렇게 가버려요. 한 번 가면 기본 1km 갑니다. 우리나라는 안 되겠죠. 1000m 정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른데 그렇게 넓은 면적에서 담수직파를 하거든요. 어떻게 담수하냐면 이렇게 볼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30cm 간격으로 이랑을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물을 쫙 댑니다. 대고 나서 싹을 틔운 종자를 헬기로 그냥 쫙 뿌리거든요. 그럼 종자가 어디에 모이겠습니까? 나선들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소위 산판대 흩어 뿌렸는데 여기 모이는 건 한 줄로 쫙 여기에 줄 다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쫙 모입니다. 그게 이제 담수직파입니다. 물이 있는데. 그럼 담수직파를 왜 하냐고 물으시면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뭐 쌍나물 심으니까 발화가 다 됐으니까 출현율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뭐 싹이 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물을 대 있으니까 잡초가 발생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이제 태풍이 없습니다. 그럼 허리케인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디 오느냐면 저 동남쪽에 저 아래쪽에 텍사스, 루이지아나, 알칸사 하는 이런 쪽에 많이 오는 미시시피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알량리 우리가 아는 멕시코 사람들하고 이제 남부 쪽에 사람들이 주로 먹으면서 우리 과거에 알량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게 거기는 이제 따르고 이쪽 캘리포니아에서 재배하는 게 우리나라, 일본이나 이렇게 일부 수입을 하는 자포니카 쌀 우리하고 같은 종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즘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쓰러집니다. 병도 과거에 없었던 병들이 새롭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담수직파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연구가 잡초 방제 때문에 20cm까지 물을 대고 담수한 상태에서 출현해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육종, 벼 품종을 만드는 것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물 소비량도 많을 뿐더러 이 도곡에 견딜 수가 없죠. 나중에 어떻게 하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중간학술을 했지 않습니까? 해버리니까 땅이 딱 굳어지고 뿌리가, 새뿌리가 딱 나오니까 태풍 보니까 단단히 견디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서 하는 담수지판을 여기서 똑같이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나라는 태풍 수시로 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넘어갑니다. 특히 조생종 비역, 지금 조생종 재배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전 박사님 혼자입니까? 다른 분은 안 하십니까? 어쨌든 조생종 비가 가장 취약한 게 뭡니까? 도목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관리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간 물때기를 하니까 이 쇳뿌리가 쫙 밑으로 신근성으로 쫙 이렇게 내리더라. 그래서 태풍에도 강하더라 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결국은 물과 비료는 과유불급인데 제가 이제 사실은 원래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감소가 됐다, 수량이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비료는 우리가 여기 거의 다 친환경 단지이기 때문에 유박을 쓰지 않습니까? 거의 유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필요시에 유박을 추가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보면은 이 병해충이 원래 좀 작년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먹노린재가 상당히 좀 햇볕 단지 개는 먹노린재에 관계 없습니까? 봉황단지가 제일 문제죠. 네. 봉황단지가 지금 먹노린재가 제일 심하고 그래서 그 원인은 사실 이렇거든요. 우리가 좀 거창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게 우리 산하고 좀 많이 가깝거든요. 바로 옆에 산이 있거든. 그 얘들이 먹누린지가 월동하는 것이 옆에 있는 산이나 그리고 이제 이 계단식으로 된 돌 있지 않습니까? 돌터 이런 데서 월동을 잘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살충제를 쳐가지고 좀 죽일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결국은 이제 논두렁깎기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초기에 이제 그렇다고 이 논두렁에 약을 칠 수도 없는 문제, 참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전 재배를 해야 되는데 건전 재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더모모 심기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넓게 심는다. 그 다음 질소질 비율을 줄인다. 그리고 이제 중반학수로 한다. 이게 핵심이고 또 이제 비료로서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규산질 비료를 시험하면 좀 딱딱하게 되거든요.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있고 그 외에 이제 할 수 있는 건 요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실천 안 했는데 노린재 비료가 원노린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다리, 개미, 흐리 노린재하고 노린재 비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원노린재, 저 새까만으로 덮어놓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코스모스 심은 데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건 조금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모스를 제 방에 제 일부는 좀 심었어요. 네. 그 효과가 좀 있던가요? 그거는 원래 대치형이 미각 때문에 심어서 네. 살포 버립니다. 예, 어쨌든 이제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걸 심으면 뭐냐면 이 먹노린지 얘들이 이게 코가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쥐가 싫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피해갑니다. 그리고 어성초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성초 같은 경우에도 뱀이라든지 기피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먹노린지는 제가 연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없어서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할 수만 있으면 콩이 있지 않습니까? 콩날에는 논두렁콩을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순전히 개인 생각입니다. 논두렁콩을 굳이 소위 조금씩 앉아가지고 막 간절하고 절대 그래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논두렁콩 심으실 때 이 조금씩 앉아갖고 두 개 넣고 이렇게 절대 하시지 말라고요. 그 관절 나중에 자녀분들 정말 본인도 힘드시지만 자녀분들은 눈물 흘립니다. 돌아서 집에 가면서 엄마 아버지가 막 이래가지고 또 뻘뻘 기지 않습니까? 기어가지고 이 상도 제대로 못 차리는 거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하시지 말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감자 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감자 심는 거. 감자 안 심어보셨습니까? 푹 찔러갖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콩은 한 포기에 몇 알 넣으면 됩니까? 예, 2알 내지 10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화율이 뭐 100% 같으면 2개만 넣으면 되는데 보통 이 잡히는 것도 2시알 이래 손 크신 분들은 유도에 안 걸리는 것인데 그래 하시면 2알 정도는 넣으신다 생각하시고 콩은 내가 수확한다는 목적이 아니고 그 주변에만 먹노린재가 많이 나오고 야산하고 그쪽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돌이 있는데 그런 데만 한번 내년에는 전격적으로 한번 심어보는 게 어떤 개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는 냄새가 이 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잘 안 옵니다. 다른 병해충들이.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휘생작물이라고 하고 배치작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콩은 아주 부드럽게 키워보시는 겁니다. 딱딱하게 키우시지 말고. 그럼 부드러우니까 벼하고 콩하고 있으면은 이 노린지 애들이 어느 걸 먹겠습니까? 부드러운 걸 먹겠죠. 콩잎은 부드러우니까 우리 사람이 먹지 않습니까? 벼잎은 우리 사람이 못 먹지 않습니까? 딱딱하니까 귀산질도 많거든요. 그래서 콩을 부드럽게 콩을 뭐 하면 하고 오히려 콩은 잎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나중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 잎은 야충 니 다 몰아 하고 없으면 어느 데로 그냥 약치실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두어버립니다. 요건 이제 좀 크게 보시면 조금 이제 제가 많이 나가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어떤 이제 양상치를 재배한다 아니면 시금치는 항상 넣지만 어떤 특수 작물을 재배한다 하면은 이게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병해충이 가장 원상처가 어디냐면 산이라든지 옆에 덜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기 때문에 저습지, 연못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거든요. 주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작물을 이제 한 10줄은 정상적인 그 작물을 재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추다 가정합니다. 하고 한 1m 정도는 아주 부드러운 작물을 재배해요. 아주 부드러운. 그럼 부드러운 거 딱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얘들이 전부 부드러운 거 먹으려고 그걸 다 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서 얘 부드러운 거 싹 빼가지고 대배를 쓴다든지 나중에 그 많은 벌레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료를 쓰십니다. 그거는 뭐 대규모일 때 얘기고 우리는 지금 이 채취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배워가지고 대배를 쓰시든지 그냥 사료를 해서 쓰시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일지 내년에 콩을 정도로 콩을 심을 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 파종기가 있습니다. 농도를 조금 해놓으시고 이제 무슨 콩 파종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만 하고 이 파종기가 이렇게 안에다가 콩을 넣고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쭉 그냥 지나가면은 콩이 파종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콩이 뭐 한두 개 나왔다고 또 집어넣고 하시지 말고 그냥 삼각형 뭡니까 이 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호프인데 삼각형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세모로 된 거. 그거 갖고 쑥 해가지고 그냥 건드려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파종을 하시면 관절 상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관절 보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태풍에 의해서 이 도복 쓰러지는 문제까지 나갔는데 요 쓰러지게 되면 결국은 요 미지를 한마디로 끊어버립니다. 최악이 됩니다.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탑라이스 최고쌀 기준이 완전 비율이 95%입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단백질 함량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6.5%였는데 지금은 소비자분들이 6.5%도 별로 그렇다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럼 지금 6.2%, 6%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까지 가버렸습니다. 건강상으로 보면 솔직히 한 7.5%, 8% 현미를 드셔야 되는데 이 소비자 기후도는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소비자분들, 소위 니즈의 요구에 저희들이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완전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대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게 제 답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하고 올해 이색 이제 그 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옆으로 된 거, 그 초록색 되고 한 거 들고 다니기 쭉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쭉 보면은 일부 한 두세 필지 정도, 그러니까 단지별로 한 두세 필지만 한 6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 거 이제 저희 알고리즘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참고 알고리즘이 거의 필요 없는 수준으로 엽색이, 여기 엽색이 있지 않습니까? 엽색이 등수기 때 괜찮았습니다. 굳이 철수 이후에 알고리즘을 내가 주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인데, 올해는 2년차인데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바퀴 쭉 돌겠습니다. 돌면서 작년하고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도복이 되면 새가 다 먹어버립니다. 새가 아주 똑똑한 놈입니다. 넘어가려고 하면은 친구들, 소위 동무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완전 루파 봅니다. 루파 나오는 것만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그럼 이건 뭐 나중에 수업하실 때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또 요즘 문제되는 게 조생종은 어떻습니까? 이 수발화 문제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조생종은 또 수발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도목 안 돼도 조금만 그거 해도 수발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어쩌든지 건전재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결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논 상태는 어떠냐 보니까 요게 토양에 이제 산소가 많으면 요것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안 빼고 계속 물을 놔두니까 이렇게 바닥을 기는데 산소가 부족한데, 이렇게 산소가 올라가 뾰족뾰족 이렇게 산소가 토양 속에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물뜨기를 꼭 실천을 하셔야 한다는 게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탄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보니까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요건 이제 누적되는데 6월 13일 자책에 보시면 기준으로 해서 요 이제 보니까 맨 붉은색 있지 않습니까? 붉은색 저놈이 이제 메탄이 발생 많이 한 겁니다. 아주 이제 높게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작년입니다. 22년. 얘는 이런 농사 지면은 지구가 완전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더워지면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400 ppm 정도입니다. 410 ppm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잘못하면은 500 ppm, 600 ppm 가버리면은 실제 이제 해수면이 이렇게 20m, 30m 넘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살 곳이 없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후가 이상하게 변해버립니다. 그걸 비상기후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가장 고위에 있지 않습니까?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 좋아하시는 분 계속 논에 할 일 없으시니까 논에 물 드시지 말고 노인정이나 어디 친구가 만나서 노십시오. 모내기 하시고, 절대 논에 가서 소위 이 다리도 불편하신데 계속 앉아서 그래 하시면은 이게 지구를 완전히 막히는 일이라 하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렇게 보십시오. 올해 이제 보니까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을 계속 빼는 거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단지장님들하고 또 이청기 대표님하고 상당히 이제 애를 많이 써주셔서 원래는 아주 깨끗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이게 모범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로 이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300 요 헥타르당 300kg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톡백에 지금 그 볏짚 마련하기 몇 킬로입니까? 그 500kg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 500kg 정도 하면은 거의 뭐 비슷한 정도입니다. 메탄 가스를 가로 100m, 세로 100m 되는 1헥타르에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 이산화탄소로 하면은 최소 20배, 평균 25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6톤, 7톤, 8톤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물을 계속 드시면 안 된다. 중간 합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그 금고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국가에도 할 말이 있고 또 국가도 우리를 위해서 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이런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 이제 병해충도 보시면 자 일진무늬마늘병 한번 보십시오. 이 일명 몽고병이지 않습니까? 이게 80, 90%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물때기 하니까 몽고병 거의 없죠. 그러니까 몽고병, 일진무늬마늘병 발생하면 소도 아주 안 좋아합니다. 싫어하죠. 주인한테 아주 많은 반감을 가집니다. 뭐 내한테 이런 거 이상한 거 주냐 딱 이래 나옵니다. 또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현미수량 자 요거 중요한데 자처부처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수량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잠깐만요. 자, 이게 요거는 그냥 정조 좀 껍질이 있는 정도입니다. 껍질이 있는 거는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거의 요거는 이제 중간학습 하니까 조금 이제 높긴 한데 요건 작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백미입니다. 백미를 해보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데 별로 크게 차이 안 나죠. 백미 수량은. 그럼 요거는 뭐냐 하면은 완전미입니다. 저희들이 그 모장들이 있는 기계를 활용을 해서 해보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물을 계속 뗀 거는 완전미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만은 깨진 거라든지 청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얘가 등수기 한 일주일 늦습니다. 이 대표님 그러시죠? 한 일주일 정도 숙기가 늦습니다. 그럼 일주일 늦다는 얘기는 결론은 뭡니까? 내가 다음 이모작을 하는데도 불리하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계속 물을 떼는 것 소위 상치담수는 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사진 찍어 사진.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자, 예. 설문조사부터 가로로 해놨고 좋은 단지. 잠깐만. 자, 이쪽으로 오시지. 어르신, 여사님. 빛을 꺼야지 사진이 안 꺼져. 안 꺼지네.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됐다, 꺼졌다. 자, 예. 이쪽으로, 안쪽으로 오십시오.
자, 요걸 잠깐 그러면 예, 앞쪽으로 요렇게. 자, 요렇게 하시고 이제 어깨 잡으시고 이래 하시면 됩니다. 예. 뭐 근데 조금 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옆에 쪽으로. 예, 자. 예. 왜냐면 로고가 이거 자, 요쪽으로 예, 조금만 이동할.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다시 하나, 둘, 셋. 이거 화이팅 한번 할게요. 네. 잠시만요. 자, 왼쪽에는 왼손, 오른쪽은 오른손. 하나, 둘, 화이팅! 화이팅! 아, 잠깐만, 저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화이팅! 예. 예, 감사합니다. 식사하러 왔습니다. 식사. 영국 식사입니다. 네. 이거 시간 있습니다.